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에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황수택 기자. 네.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2차 경고 면전에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박원순 시장이 저기 앉아있는 게 도대체 뭔 일인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특별광역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옵저버 자격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금 메르스라는 특별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탑10 제작자가 준비한 영상을 보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어떤 여태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명토 박아서 예. 지금 지적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쨌든 홈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회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홈그라운드라는 게 이제 자기 집 안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대통령이 저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사실 면전에서. 네. 근데 뭐 대응 없었습니까? 박 시장이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또 건의를 했죠, 말하자면. 예. 당장 내일 열리는 시도지사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 각 시도에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과 각종 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요청을 했는데, 네. 뭐 시도지사로서는 서울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국가 현안에 관해서 어떤 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동안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어떤 정부의 어떤 긴급 분환 체계를 흔드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불꽃의 스파크가 좀 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히나 지난번에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치 정부가 복지부가 어떤 이러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고의로 숨기고 말하자면 1,500여 명이 실제로 위험 증상이 나타난 의사 환자에게 노출됐던 것처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은폐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굉장한 유감을 사실상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황수택 기자. 네.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네요. 네, 답은 안 하는데 어쨌든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네.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저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수긍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해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성원 노설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요구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도 같이 하면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메르스 관련 예산 이야기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예산을 쓸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물품이나 장비 지원, 또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 등에 총 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66억 원 벌써 배정을 해서 집행 중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욱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교수님? 네, 그런데 메르스가 다른 독감과의 차이 그리고 다른 폐렴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럼 메르스에 투입을 한다면 다른 전염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왜 하필이면 메르스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만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인데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죠. 그렇다면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 메르스에 이만큼 돈을 투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법도 없는데요.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정말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다른 병을 이제 앞으로 모든 전염병에 다 투입을 할 것인지도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어쨌든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시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히 여기고 또 때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뭐 어찌 보면 시장으로서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그 박 시장에게 좀 아쉬운 것은 그 어떤 지금 이런 사안 갖고 예를 들어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 얼마 투입할 겁니다. 우리 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른 시도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의 병원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요전에도 1,500여 명이 뭐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마치 관리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의 실태 점검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현장 전투를 하는 그런 게 진정한 그 대책본부장이고 지휘관이지, 계속 기자회견 열어서 심야에 또 낮에 열어서 우리 뭐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대책본부장입니다. 중앙정부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정치적으로 자꾸 중앙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모습 행보를 챙기려는 게 아닌가, 이런 혹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그런 대목이 그럴 수 조금,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서울시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환자는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경기도에도 있고 각 시도 다 다른 있죠. 지방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들은 그런 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네. 이런 체제가 가동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런 예산 계획을 독자적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네.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보충 말씀만 드리면, 예. 아니 그런 뭐 계획과 의지를 밝힐 수는 있어요. 사실 네. 시도지사,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그 직책에서 할 수는 있는데, 자꾸 이제 저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발표를 위한 발표 아니냐, 예. 이런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박 시장한테 걱정이 좀 듭니다. 예, 매일 아마 카메라 앞에 서는 박 시장의 모습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비판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황스텝 기자. 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 6월 13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예정대로 지금 치를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중에서 일단 단서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냐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윤정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이 발생이 된다면은 시험을 연기할 것이지만, 지역사회 발견,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험을 치겠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일단 수험생들이 지금 날짜를 연기하게 되면 또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또 다른 시험을 못 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네티즌들의 이런 좀 뿔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시장이 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13만 명이나 아주 비좁은 교실에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시험을 봐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연기를 이렇게 좀 주저하느냐, 이런 좀 수험생들의 불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런 결정을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라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준비한 학생들의 또 수험생들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논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여야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대통령 미국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메르스 더 여기서 확실하게 잡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음성으로 묶어봤습니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청와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당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불안할 때 대통령께서는 방미를 취소하시든지 연기하시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가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지금 방미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또 미국과 어려운 문제, 과제들이 많이 걸려있죠. 국민들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합니다. 방미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에 가는 건 아니죠. 나성하면 이제 LA를 네. 얘기하는데 워싱턴에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얘기들 쭉 들어봤는데 가장 네. 눈길이 가는 건 바로 이종걸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 네. 가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가라고 그러네요. 아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저러느냐에 대해서 혹자는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참에 가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적인데 보내가지고 예. 민심을 악화시키려고 약간 그렇게 음모론적인 해석도 있던데 예. 많이 부끄러워하시네요. 그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러시겠죠. 예, 제가 아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론 저는 초재선 때 주로 많이 봤었습니다만 예. 굉장히 스트레이트적인 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실 이제 너무 가끔 좀 불끈불끈 막 막말 비슷한 말을 해서 어떤 최근에 한 3선 4선 되셔서 조금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원래 성정이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에 저는 뭐 많은 암수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표현하신 대로 미국과의 우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실 건 가셔야 된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유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지금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 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자는 총리도 없는 이 시국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계획대로 이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기 중에 아주 심한 독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시는 것이 저는 지금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한미 간에 좀 많이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미사일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 안보 문제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관심이 대통령이 누가 해외로 나가고 나면 이 상황에서 누군가 네. 이걸 총괄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총리 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14일 날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도록 지금 예정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네. 한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 네. 14일 전에 끝나면 네. 조금 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이죠. 오늘까지 해서 내일까지 이제 청문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네. 다소 자료 제출로 진통을 겪다가 오늘 7시부터 다시 속개가 되기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내일 마치고, 만일에 모레 정도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리고 야당이 이 정말 국난 가까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 많이 미흡하지만 우리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준 표결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합의해서 이번 주 안에라도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면 대통령이 출국하는 14일 전에 임명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야가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 같이 극복하자라는데 뜻을 합쳐서 이것을 처리를 할지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장이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이 부산 여자 발언, 황교안 장관의 이 부산 여자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바로 이걸 누군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국무총리 통과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에 있다.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로서 대통령께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지금 일정들이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방을 연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때 보면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장면이 나와서 이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혼란스럽기도 한데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장
사진인데 황스택 기자. 네. 바로 이분이 지금 관심인데 네. 입을 만지면서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이 고등학교 동문사이잖아요. 경기고등학교. 그렇죠. 저희 이게 탑10의 자랑 그 속마음 토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친구야 미안하대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이종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둘 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40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또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식 석상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은 엄격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공안 총리로는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지금 본인의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의 자격으로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를 분명히 한 건데요. 그럼 청문회가 지금 약간 정의되는 때 와서 저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지금 원내대표를 맡아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친구야 너도 좀 고생한다. 그런 뭐 여러 가지의 좀 복잡한 감정이 예. 자연스럽게 사진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친구야 작년에 오지 그랬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야당에서 어쨌든 불가론 계속 띄우긴 할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고 양보를 하더라도 야당이 큰 양보를 하는 모습을 비춰주려면 이제 그런 불가론을 더 띄워놓는 게 이제 상식적인 정치권의 흐름인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갈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